경영권 분쟁 사항에서는 이게 중요한데요. 상법의 기재상 요거는 이사회인데 정관을 통해서 주총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원래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데 정관을 통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사실은 절차 하자 요건을 피해갈 수 있는 정관 규정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안녕하세요. 사회 송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운영에서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법인 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정관이 뭐다 이런 것보다는 정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사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처음에 법인 설립하실 때 정관에 이제 필수 사항이 없으면 등기가 설립이 안 돼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법무사님이나 표준정관으로도 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정관을 통해서 상법상의 규정이나 통상 회사들이 하는 것과 다른 우리 회사만의 어떤 룰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분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가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정관이 회사의 룰북, 백과사전, 헌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만약에 회사끼리 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장이 정관을 봅니다. 공증인이 공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 때도 정관을 봅니다. 그래서 회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는 정관을 보고 사법기관들도 정관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호라든지 사업 목적이라든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락될 여지는 거의 없고요. 중요한 거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합니다. 전환사채 같은 것들 발행하실 때 발행 주식 총수를 좀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요거는 추후 전환사채 파트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보통 대표님들이 상법에 있으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상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정관에 따른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기재가 없는데도 상법상 임의 규정이어서 정관에서 좀 다르게 정하면 정관이 우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임의 규정인지 뭐가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지는 사실 변호사들이 알기 때문에 변호사들한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정관의 내용이 있어야 회사가 가능한 행위가 있고요. 또 이사회랑 주주총회 중에 원칙은 이사회가 한다. 원칙은 주주총회가 결정한다인데 정관을 통해서 이거 상법이랑 다르게 주주총회에서 결정할게. 혹은 상법이랑 다르게 이사회에서 결정할게. 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총회 결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스톡 옵션 많이 받잖아요. 스타트업에서. 스톡 옵션을 발행할 수 있는지는 정관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제3자한테 스톡 옵션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어야지 스톡 옵션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제가 법전을 보면서 하나하나 써왔거든요.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서면 의결권 행사, 이사회 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 신주인수권 전자등록, 전자주주명부 작성, 그리고 무행면 주식 발행, 명의개서 대리인 선정 이런 것들은 정관에 넣어야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영권 분쟁 사항에서는 이게 중요한데요. 이사회에서 할 결의인지 주주총회에서 할 결의인지 정관을 통해서 정할 수 있어요. 이것도 상법의 기재상 요거는 이사회인데 정관을 통해서 주총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원래 주주총회 결의사항인데 정관을 통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무제표 승인은 당연히 주주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도 재무제표 승인이 돼요. 재무제표 승인 안 돼가지고 우리 회사 지금 일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약에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승인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사회에서 협조가 가능하면 바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해서도 본래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데요.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 이사회를 장악한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는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바꿔두면 좋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정관을 통해서 상법상 의결정족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 의결정족수 이제 아시죠? 저희 영상을 계속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의사정족수는 따로 없고요. 의결정족수는 전체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그리고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의 수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상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건데요. 이 비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정관 규정에 따라서.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대표님도 있어요. 주주 한 명만 동의하면 되게 하면 되나요? 그런 것들은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10%, 20%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형해화시킬 정도가 아니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 이상으로 수정했을 때는 문제 없다라는 결정례가 있었습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우리랑 상대방에서 계속 싸우기 때문에 저희도 정관을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봐요. 그런데 아차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게 정관에서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돼 있으면 우리가 훨씬 쉬웠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표이사 제도예요.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쓰는지 각자 대표이사 제도를 쓰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공동대표이사는 대표이사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대부분 같이 해야 돼요. 도장이 2개가 찍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회사를 대표해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중 1명 도장만 찍혀도 그 회사에 유효 적법한 행위예요. 그래서 대표이사 2명인데 뭐 대표분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공동대표이사로 한다라고 했는데 두 분이 틀어졌어요. 그러면 회사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공동대표이사를 하실지 각자 대표이사를 하실지, 만약에 공동 또는 각자를 할 때 이러이러이러한 의결은 공동 또는 각자로 해야 된다라고 미리 정관에서 정해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서도 좋고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직전 영상에서 공정증서 불실기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주주총회 의사록이었잖아요. 주주총회 의사록이 적법하게 성립했는지에 중요한 거는 소집통지가 제대로 됐는지입니다. 보통 절차 요건은 그래요. 근데 이 소집통지에 대해서 정관에서 좀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대표이사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관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다른 이사가 있으면 그 이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이사가 소집통지를 했다? 적법이죠. 그런데 아무 데서도 그런 적힌 것이 없는데 대표이사 아닌 사람이 소집통지를 했다라고 하면 문제 발생 여지가 있습니다. 100% 주주가 다 동의하는 경우 소집통지의 생략 혹은 단축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절차 하자 요건을 피해갈 수 있는 정관 규정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대표이사가 회사를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표이사가 100% 주주들이 대표이사를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나 몰라라 라고 했을 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 선임 해임 기관을 어디로 할지 정관에서 또 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에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 중에 한 명이 대표이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들 중에 누가 대표가 되자라고 이사가 정하는 겁니다. 근데 정관을 통해서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하자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이사 선임이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면 당연히 해임도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됩니다. 신준화 사채 발행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관에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준화 사채 발행을 설명하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과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냥 표준 정관을 가져다 썼다가 낭패 보시는 경우인데요. 표준 정관에서 이러이러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냥 가져다 썼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회사의 룰과는 달라서 주주총회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님이 본인 회사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었어요. 상법에 소규모 회사 특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주총회 10일 전에만 소집 통지해서 소집하면 적법하다라고 생각해서 10일 전에만 통지를 해서 모든 서류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관을 들써보니까 2주 전에 한다라고 정해져 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관 규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2주 전에 소집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10일 전에 통지를 했으니까 여태까지의 주주총회가 다 취소 사유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표준 정관을 쓰시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디테일한 것들에 모두 신경을 쓰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은 변호사들에게 점검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님이 이 임의 규정대로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드립니다. 사유는 정관과 관련하여 아직 설립하기 전 회사에게는 상법상 필수 사항을 점검하고요.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회사의 룰들을 받아서 가능한 부분을 반영해서 정관을 작성해 드립니다. 그 외에 경영권 방어 조항을 검토하기도 하고 이미 이제 정관이 있으신 회사들에는 지금 운영하셨던 회사의 현황과 정관이 괴리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경영권 방어 또는 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런저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선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사유 정관 서비스의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정관을 보고 저희가 의결권 행사 방안을 수립하고요. 주주총회나 이사회 운영을 자문합니다. 경영권 분쟁 대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주주총회를 장악할 것 같다. 그런데 이사회에 너무 많은 권한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가 정관 수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정관을 수정해 드립니다.
정관 변경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장악하면 정관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쟁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그 정관을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설립 시 정관 작성이 필요하시죠. 이 경우,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한쪽만 장악을 했는데 우리 권한을 좀 키우고 싶다라는 분들은 사유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송지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